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의 엄마이자 셋째를 뱃속에 품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직장에 들어가 성실하게 일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7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큰아이는 6살, 둘째는 3살인데 둘 다 너무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집안을 꾸미는 일에도 관심이 많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착하고 가정적인 성격이라 함께 살아오며 큰 다툼 없이 잘 지내왔죠. 물론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셨고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지만 속 깊은 분이에요. 문제는 바로 신우이였죠. 신우이는 저보다 2살 위였고 남편에겐 여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따박따박 말을 내리고 형님 행세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신우이는 나보다 2살 연상인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전엔 언니라고 불렀다가 결혼 후부터는 비록 남편의 여동생이지만 존칭하는 의미에서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눈에 띄게 매력적이었어요. 늘 세련된 외모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죠. 화려한 메이크업, 신경 써서 고른 옷, 그리고 항상 최신 유행을 따르는 스타일은 정말 남다른 인상을 주었어요. 아무리 작은 디테일이라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면이 있었죠. 아마 외모에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주는 첫인상은 꽤 강렬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 신우이는 외모 지상주의 끝판왕이었어요. 하루라도 피부과를 안 가면 불안하다는 사람, 한 달에 몇 번씩 시술을 받고는 자칭 관리하는 여자라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보통이 넘었어요. 아예 성형외과 VIP라는 걸 자랑처럼 떠들고 다녔어요. 쇼핑을 일주일에 한 번꼴로 명품 매장 순례를 다녔습니다. 피부과에는 마음에 든 얼굴형에 만들기 위해 턱선, 눈꼬리, 입꼬리 필러까지 달고 살았어요. 남들이 들으면 꽤나 부잣집의 딸이나 되는 줄 알겠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그저 그런 보통 직장인이었다가 이혼남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다 남자 문제는 또 얼마나 복잡하게요. 아직 미혼일 때부터 바람잘 날이 없이 남자를 갈아치웠고 그중엔 유부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남자 만나서 연애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야. 오로지 관심사가 남자한테 잘 보이는 것이었어요. 본인은 늘 연애도 공부야. 많이 해봐야 나한테 맞는 사람 찾지. 라며 당당했어요. 그런 그녀가 제가 남편과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걸 못마땅히 한 건 사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죠. 처음엔 제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걸까 싶어 넘기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가장 먼저 저를 평가하려 드는 게 문제였죠. 결혼하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우는 제 옷차림을 대놓고 지적했어요. 어머, 올케는 참 수사하게 입는다. 요즘 신부들은 화사하게 꾸미고 다니던데. 그 말이 뭐 어때서 싶을 수도 있지만 말투가 문제였어요. 칭찬도 아닌 그렇다고 걱정도 아닌 묘한 얄밉고 은근한 조롱이었거든요. 그런 식의 말은 매번 이어졌습니다. 집안일 이야기를 하다가도 나는 올케처럼 전업주부 스타일은 못해. 밖에 나가 돈 버는 게 훨씬 보람있잖아. 하질 않나. 제가 요리를 해서 가져가면 맛은 있는데 너무 가정식 같아서 특별함은 없네. 라며 찬물을 끼얹었죠.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첫째 아이 돌잔치 때였어요. 제가 이 돌상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던 중
신우 있는 하객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은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둘째는 안 가질 거지? 난 진짜 이해 안 돼. 그냥 하나 잘 키우는 게 낫지 무슨 고생을 또 사서 해? 그때도 저는 꾹 참았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다가도 그냥 저런 성격이려니 하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다 질투였어요. 본인은 정작 불임이었거든요. 산부인과 출입한 지 꽤 되었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임신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아이를 둘이나 낳는 걸 이해 못하겠다는 투였죠. 자기 아이도 아닌데 별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흘려 들었습니다. 재수없이 짓거리는 말은 새겨 담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부부가 원해서 가진 아이였는데 무슨 상관인지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셋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리자마자 신우의 태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무표정한 얼굴로 유지하려 했었지만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마치 저 임신이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도 되는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참 웃겼어요. 그날도 시댁에서 마주쳤을 때 제가 아이 초음파 사진을 시어머니께 보여주자 신우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어요. 갑자기 물잔을 펄컥펄컥 마시더니 손에 쥐고 있던 티슈를 괜히 구기며 말했죠. 요즘 참 잘도 낳는다. 셋째까지 대단하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제 배를 노골적으로 훑었어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어쩌나 보자 하고 지켜봤습니다. 자기 조카를 낳겠다는데 뭐가 그리도 불만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녀는 몸매 관리에도 엄청 신경을 씁니다. 운동은 물론 피부 관리 그리고 성형까지도 일종의 취미처럼 여기는 사람이라 매일 피부과를 찾고 성형외과에서 자주 시술을 받는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랑도 하고 다녔습니다. 요새 관리도 안 하는 여자는 여자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얼굴과 몸매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마치 하나의 자랑처럼 대놓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니 떠버리는 걸 즐겨 했습니다. 돈 자랑도 말도 못했어요. 그녀는 항상 최신 패션을 입고 명품 브랜드에서 새로 나온 가방을 자랑처럼 들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무심코 말했죠. 이거 신상이라서 VIP 한정판으로 샀어. 어때? 괜찮지? 올케도 짝퉁이라도 하나 들고 다녀. 아니요, 전 관심 없어요. 그런 돈 있으면 투자 나겠네요. 여행을 가던가요. 아휴, 별스러워. 대화가 안 돼. 라고 하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외모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그녀는 그걸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늘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의외로 불안정한 심리와 허영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종종 자신의 연애사를 떠들며 어떤 남자에게 마음이 상했다 혹은 너무 쉽게 차였다는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의 진짜 문제는 그 모든 연애가 단순히 연애를 한다는 행위 자체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랑이 아닌 그저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었죠. 마치 니네들은 남자들한테 그런 대신 못 받아봤지? 나나 되니까 남자들이 줄을 서는 거야. 그래서 내 연애 전력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듣기나 해. 부럽지? 프로라고 말해준 거야. 라는 식이었습니다. 남보다 비교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 외모였고 그걸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남자들과의 사적인 연애사를 세세하게 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총각이나 유부남을 가리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성희롱인 것도 자기가 이뻐서 남자들이 치근덕 된다고 여겼습니다. 참 모자라도 어쩜 이렇게 모자른지 누가 그랬잖아요. 모질이 찐빵 바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신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러워들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잘난 사람은 두지 않는 겁니다. 모질이 찐빵들만 만나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지능지수가 매우 낮거나 아니면 천성인 남자가 없으면 못 살거나 대충 그런 여자나 남자가 있다면서요. 선천적으로 한 남자만 만날 수 없는 여자가 있어서 일부 종사가 어려워서 이 남자 저 남자를 거쳐야만 하는 여자도 있다잖아요. 대충 술집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가는 여자들 말입니다. 또 남자도 그렇다잖아요. 한 여자에게만 만족을 못해서 결혼만 했다 하면 딴 여자한테 눈 돌아간다면서요. 그게 혹시 신우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우이가 갖는 모든 관심사가 모두가 다 남자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면 첫마디가 그랬어요. 올케, 나 어때? 옷이 너무 섹시했나? 저쪽에 앉아있는 남자가 자꾸 나를 쳐다보네. 누가요? 라고 하며 주변을 돌아다 봤지만 이렇다 할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요? 그렇게 대놓고 둘러보면 되겠어? 자연스럽게 봐야지. 에이,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여기 있는 남자들이 다 20대로 보이는데 형님 같은 아줌마를 누가 쳐다본다고 그래요? 메이야? 말 다 했어? 내가 왜 아줌마야? 말 똑바로 안 해? 39살이 아줌마이지 아니면 뭐예요? 메이야? 눈을 더욱더 크게 뜨고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형님은 어리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 같아 보여요. 얼굴에 보톡스를 빵빵 불어넣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저 20대 풋풋한 아가씨들을 봐요. 자연스러운 젊음이 얼마나 예쁜지. 성형괴물이라고 들어는 봤죠? 내 말에 미친 대기처럼 날 찌려다가 주위 시선이 두려웠는지 내 눈만 사정없이 째려봤습니다. 뭐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라서 무시했어요. 착각도 유분수지. 자기가 20대나 되는 줄 알아. 40줄에 들어설 아줌씨가. 그런데 왜 불렀어요? 모처럼 만났는데 초장부터 내 기분 잡칠 거야. 내가 왜 와짐씨야. 말 곧따위로 할 거야? 할 말 없으면 나는 갈 테니까 빨리 본론부터 꺼내요. 가버린다는 말에 그새 표정이 바뀌더니 그랬습니다. 그냥 뭐 얼굴 좀 보자는 거지. 있잖아, 올케.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이혼한 애가 한 명 있는데 오늘 저녁에 자기들 모임에 나오라고 하는 거야. 어떤 모임인데요? 공무원들인데 최하가 동장들이래. 꽤 직책이 높은 고위직 공무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네? 뭐하는 모임인데요? 순진하긴. 뭐하긴 뭐하겠어. 술 마시는 자리지. 요새 공무원들도 고급이라서 술자리에 술집 애들도 안 불러. 차라리 일반인들을 좋아하지. 한마디로 내 미모가 거기까지 알려져서 미팅을 주선한 거라고. 어때? 나 아직도 여전히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지? 그건 옳게도 인정하지? 란 표정이더군요. 진짜 밥맛이었어요. 술값은 자기네들이 다 책임을 지겠다며 자꾸 연락하네. 어쩔까? 공짜 술 한 잔 마시고 얼큰 한바탕 즐기다 올까?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랬었죠. 그 고위직 공무원이란 사람들 유부남 아니에요? 촌스럽게 왜 이래? 당연히 유부남이지. 고위직 공무원인데 누가 총각으로 놔뒀겠어. 심각기는 그냥 건전하게 술 한잔 하는 자리라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술자리에서 유부남과 유부녀가 미팅을 한다는데 그게 왜 건전하게 만나는 거예요? 앞뒤가 맞아야죠. 앞뒤가 안 맞긴 뭐가 안 맞다는 거야. 요새 공무원들도 몸살이느라고 이혼녀들을 만나는데 난 특별히 그 자리에 유부녀인데 초대를 받은 거라고. 유부녀는 자기들도 위험하잖아. 까딱하다간 목이 날아가는데 쉽게 하겠어? 하더라도 아주 비밀리 하겠지. 그런데도 나에게 자꾸 러브콜을 보내는 걸 보면
입소문이 났나 봐. 그러면서 스스로도 자랑스러웠는지 좋아 죽고 못 살더라고요. 하여간 모질이. 내가 놀기 좋아한다는 걸 다 아나 봐.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한번 나가볼까 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허허허. 그 말 하려고 바쁜 나를 부른 거예요? 신우이가 올케한테 말도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못돼 처먹었니? 안 돼요. 그런 곳에 나갔다가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들키긴 누가 들킨다고 그래? 그렇게 새가슴이어서 세상은 어떻게 살아? 걱정된다 정말. 얼마나 스릴 있어. 내 삶의 활력소야. 진짜 듣고 있으려니까 화딱지가 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곳에 나온 사람들 다 정상이 아니니까 나갈 생각 마요. 유부남과 유부녀끼리 만나서 회포를 푸는데 누가 뭐라 해. 요샌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아. 놀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옳게만 몰라. 다들 티 안 나게 그렇게 한다니까. 누가 다들 그래요. 그럼 저도 그런 자리에 나가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웃기다고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웃기네 웃겨. 누가 너 같은 애를 끼워준대? 그런 자리에 아무나 불려 나가지는 않아. 자기네 호주머니 사정도 있는데 돈 써가며 입맛도 안 땡긴 여자를 부르겠어? 웃겨서. 간만에 덕분에 웃었네. 나나 되니까 불러주는 거야. 심심하니까 기분 전환 겸 해서 한번 나가볼까 해. 하도 와달라고 하니까 나가주는 거야. 걔네들이 나한테 돈을 쓰겠다는데 쓰게 해줘야지. 대화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거 말고는 머릿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존재 자체 이유를 남자들이 자기를 쳐다봐 주느냐 아니냐였어요. 여자가 외모를 아름답고 단정하게 가꾸는 것이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은 오로지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서도 얼척이 없는 게 산부인과를 다닌다는 겁니다. 옳게, 나 요즘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어. 어디가 안 좋아요? 아니, 애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말이야. 뭐가 불안한데요? 뭐겠어. 지금 나랑 살고 있는 아저씨 말이야. 전부이가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는데 나도 애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나한테 함부로 할 것 아니야. 내가 애도 없이 사니까 시댁에서도 나를 완전히 무시해. 아이고, 애가 없어서가 아니라 멀쩡히 잘 살고 있는 한 가정을 깨뜨렸으니까 그렇지. 말은 바로 해야지. 아이고, 하는 말마다 어찌나 긴땡이가 없는지 듣고 있는 내가 피곤하더라고요. 가정 파탄 낸 장본인이라면서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보란듯이 애를 낳아서 키워보려고 해. 가정 파탄된 장본인? 그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애는 낳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게 낳으려고 하는데 안 생기네. 옛날에 내가 하도 임신 잘 되니까 피임을 오래 했었거든. 그래서 그런가 안 생겨. 네? 임신 잘 됐었다면 진짜 임신도 한 적이 있었다는 거네요? 응, 그래. 나도 여자니까 임신을 했었지. 뭔 소리인지. 그럼 그 애는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긴. 그냥 일을 낳기 싫어서 안 낳았어. 중조수술 했었어. 그런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제비 딱 벌어져서 다물지 못하겠더라고요. 환장하겠네. 이런 여자가 남편의 여동생이라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상종도 하기 싫더라고요. 더욱 웃긴 거는 은근슬쩍 제게 자랑하듯이 말한다는 겁니다. 나사나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해 보인 게 아니었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나요? 행여나 그런 일 있으면 숨겨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얼마나 그런 식으로 행실을 하고 다녔으면 다들 그렇게 산다고 여길까요? 끼리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더니 다 그런 불효들만 뭉쳐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뭐라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단지 남편에게 신우이가 한 말과 제 생각을 말해줬더니 그랬습니다. 냅둬. 자기 인생이니까 뭐 어쩌겠냐. 우리 엄마 아빠도 포기한 지 오래됐어. 나이가 얼만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겠어. 당신도 신경 꺼버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당신은 친오빠잖아. 동생이 저렇게 엇나갔는데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거야? 별 수 없잖아. 내가 몇 번이고 조용히 데려다가 알아듣게 말도 안 해본 건 아니야. 그럴 때마다 그러더라. 오빠 나 잘해. 간섭하지 마. 내가 애야? 남의 가정을 파탄을 냈다고 그렇게 내게 난리를 쳤지만 난 지금 그 남자 덕에 잘 살고 있어. 내 팔자는 내가 알아 살 테니까 오빠는 올케랑 잘 살 궁리나 해. 쥐꼬리만 월급으로 애들이랑 옳게 먹여 살리려면 빠듯할 텐데 왜 그러고 살아?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으며 남편이 되물었대요. 내가 네가 보기엔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냐? 왜 하필 올케 같은 여자를 만났어? 오빠가 바보야? 네 올케가 어때서 그러냐? 뭐 하나 가진 게 없잖아. 애만 쑥쑥 낳으면 다야? 오빠가 뼈골 빠지잖아. 애 낳고 애 키운답시고 집에만 있는데 오빠 월급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내가 보니까 주변에 돈 많은 이혼녀들도 많던데 차라리 그런 여자들이 더 실속 있잖아. 이쁘고 돈 많은 여자들이 세고 셌어. 하필 올케야. 착하면 뭐해?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너 말 다 했냐? 아니, 아직 다 안 했어. 끝까지 들어. 너 네 올케한테 다 일로 바친다. 뭐? 치사하기 싫이? 그래서 남편이 야물딱지게 나무랐다고 했습니다. 넌 모든 게 돈이지? 그래. 내가 돈 벌 능력이 없으니까 돈 많은 남자만 눈에 들어와. 그게 어때서 그래? 너는 돈 벌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지만 나는 돈 벌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 마라. 네가 머리에 든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속없이 하고 살지. 오빠, 여동생한테 정말 1억이야? 내가 오빠가 아니면 왜 이런 말을 하겠어? 내가 속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래봬도 내가 IQ는 오빠보다 더 좋을걸? 함부로 무시하는 발언은 삼가해줘. 나를 봐. 어쨌든 결혼을 잘한 덕에 회사도 그만두고 놀고 먹고 잘 살잖아. 왜 이래? 내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도 알아먹지를 못하니 그냥 네 팔자대로 살든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오빠나 잘해. 그래도 내가 오빠보다 더 잘 살아. 웃기지 마. 진짜 웃긴 짬뽕이 따로 없었어요. 신우는 한마디로 답이 없었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남자 문제로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으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언제 이혼을 당할지도 모르겠고 얼굴 미천도 다 바닥이 난 바람에 참 불안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신우이와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신우이는 저를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떠버리기를 좋아하는 신우이에게 제가 만만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만나자고 하고 집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신우이 상반떼기를 보기는 싫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만나주곤 했습니다. 신우이는 나와 비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실 주변의 모든 여자와 비교해서 자신의 우위를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꾸 나를 평가하고 특히 가정적인 면에서 나를 자꾸 자극하려고 했어요. 처음엔 제가 순진해 보였고 신우이가 나를 자기 입맛대로 요리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어린 판푼어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제가 그냥 가만히 당할 줄 알았으면 큰 오산이었어요. 집안일, 요리, 아이 돌보기 같은 일들은 그녀에게는 전혀 관심 없고 대신 외출을 자주 하며 외부 시선에 관심을 쏟았는데요. 신우는 은근히 나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올케가 좋은 대학을 나오면 뭐해? 전문대 나온 나보다 못하잖아.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애들 키우고 그런 거 누구나 다 해. 대학을 나와 봤자라니까. 그래서 어쨌다고 모질이 찐빵이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면 되는 거야. 나처럼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신우가 뭐 대단한 남자를 물어서 결혼을 했나 싶을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물론 돈은 좀 많아서 신우이가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되니까 신우이 입장에선 자랑할 만한 건 맞아요.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한 거고요. 웃기지 말라고 해요. 처음엔 저도 몰랐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지금 사는 남자는 애가 둘인 이혼남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신우이가 유부남을 꼬셔서 이혼을 시켰던 거더라고요. 한마디로 남의 가정 파탄내서 결혼한 겁니다.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유부남과 연애를 할 땐 전처 식구들이 시댁까지 쫓아와서 동네 우세란 우세는 다 사서 할 수 없이 지금 사는 곳까지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창피한 줄 몰라요. 신우이의 흑역사는 내가 결혼 전의 일이지만 사촌 형님이 나한테 귓속말로 다 알려줘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대단한 남편을 만난 것처럼 으스대냐고요. 백녀시같이 남의 남자를 꼬신 주제에 자기는 안 당할 줄 아나? 똑같이 당할걸? 인공 납바닥에 천년마냥 갈 줄 아나? 신이 남편은 대머리에다 나이도 15살이나 많은 노친네였어요. 다니던 자그마한 회사의 대표였대요. 뭐 작정하고 꼬신 거죠. 일부러 본처한테 여봐라, 나 네 남편이랑 바람핀다. 얼른 이혼해라 하는 식으로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사촌 형님이 제게 그랬습니다. 저거 미자 저거 선수요 선수. 유부남 킬러. 지금 사는 남자도 2번째요. 그러면서 답이 없다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전에 남자도 유부남이었고 그때는 그냥 동거만 했는데 그때도 돈 많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사기당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헤어졌다던데 아무튼 옳게도 조심해. 미작 하자는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돼. 저거는 자기보다 남이 잘 되는 꼴은 절대로 못 봐. 두고 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우리 과가 아니야. 상종 못할 인간이니까 그런 줄만 알아. 친척들도 시부모님 눈치를 보느라 쉬쉬하면서도 신우이에 대한 소문을 다들 꿰뚫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신우이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기 치부를 아무렇지도 않게 잎사귀에 놀리고 다니니 아니 그러겠어요? 특히 만만해 보이는 저에게는 더 맘 놓고 자기를 다 내보이는 거고요. 설마 하니 가족인 네가 나를 어찌하겠니? 입을 쫑알쫑알 놀려서 스트레스도 풀고 자랑도 해서 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걸 인식도 시켜주고 꽉 먹고 알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신우이는 성격상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겐 늘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내게 상처를 주고 불쾌한 말을 던지는 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재주가 있었으니까 유부남 꼬셔서 결혼까지 했겠죠. 그렇기에 처음에는 그녀가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신우이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타입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에서 자존감 부족과 불안감을 끊임없이 느끼고 있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결혼 첫부터 그녀는 어딘가 묘하게 불편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전 웬만한 거는 무시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는데요. 꼴불견이 때가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 신우이를 2번째 만났을 때였어요. 다짜고짜로 선물이라며 뭔가를 종이백을 싸들고 왔더군요. 내가 이거 웬만해서는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 특별히 옳기를 생각해서 가져왔어. 선물이라고 생각해. 저는 진짜로 무슨 귀중한 거나 되는 줄 알았지 뭡니까? 네, 고마워요. 저는 선물도 따로 준비도 안 했는데요. 그래? 고마우면 올케가 여기 밥 사. 그러면 되겠네. 아, 네.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열어봐도 돼요? 응, 열어봐. 그런데 이상하게 종이백 안에 있던 포장용 조그만 또 다른 종이 포장 박스가 상당히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의외였어요.
선물이라고 하길래 정성스럽게 포장이 된 꾸러미를 기대를 했는데 말입니다. 내가 그걸 들어보이고 물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응, 내가 작년에 30만 원이나 주고 산 스카프야. 그거 명품이야. 올케는 이제 보니까 명품 하나도 안 걸치던데. 써봐, 좋은 거야. 특별히 아끼는 건데 주는 거야. 뭐? 이걸 선물이라고 주는 거야? 상당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사실 스카프는 전혀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누가 촌스럽게 스카프를 하고 다녀. 신우이는 자기가 끼는 물건이라며 자꾸 강조를 하던데 아마도 쓰다가 질려서 처치곤란해서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진짜로 선물을 주는 줄 알았지 뭐예요. 이거 왜 이래?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어색한 표정을 짓자 그러더라고요. 열어서 한번 걸쳐봐. 올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해봐. 내가 그거 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 고급스럽다고 했어. 그런데 난 작년가을에 여행 갔다가 새로 하나 샀거든. 지금 입는 옷과는 안 어울려서 말이야. 새 것도 아니고 자기가 쓰다만 것을 선물로 가져와?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 속으로 욕을 한 바가지 해댔습니다. 쓰시던 거였어요? 응, 왜 싫어? 올케가 명품을 안 써봐서 몰라서 그런가 본데 원래 명품은 오래된 것일수록 가치가 더 있는 법이야. 웃기고 자빠졌네. 별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래도 진짜로 성의로 그럴 수도 있었으니 그냥 참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들이 이제 왜 저를 주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어? 그거 내가 사고 나서 몇 번 안 돌렸어. 새 거나 다름이 없는데. 내가 올케나 되니까 특별히 주는 거야.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기분이 별로였지만 처음이라서 내색 않고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자기가 아끼던 거라며 생색은 다 내고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싫다는 표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진심일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만남이고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주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전혀 아니올시다 라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응대형 말을 했었죠. 네, 제가 스카프는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긴 하지만 주신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저렇게 생색을 내는데 초면에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받았었죠. 밥값도 제가 내고요. 그때부터 신우가 좀 예의가 없고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자기가 쓰다가만 물건이나 처치 곤란한 신발이나 옷들 그리고 화장품을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선물이란 말로 포장을 해서 들고 나왔어요. 단 한 번도 선물다운 선물을 들고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별것도 아니면서 오지게 생색을 냈고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난들 마음에 들겠어요? 그중에는 솔직히 쓸만한 물건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물건도 있었어요.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받긴 했는데 생색을 오지게 하는 것이 좀 밉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말빨이 좋던지 이거 얼마 주고 산 건데 아까워서 남은 못 주고 나를 준다면서 잘 쓰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칭 자기 자신이 잘 퍼주는 사람처럼 말하고 다녔고 인심이 좋고 물건도 잘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칭하더라고요. 자뻑이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도 않고 배려도 못하니 나 말고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였을까요? 하여간 웃긴 짬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옷 같은 거나 화장품 같은 거는 거의 새 것으로 주기도 했기에 거절하지 않고 받기도 했어요. 워낙에 물건 사기를 좋아하고 금방 질려하는 성격이라서 친구들이 들러붙어서 맨날 뭐 줄 것 없냐고 대기줄 선다면서 자랑 삼아 말하더라고요. 멀쩡한 가정을 깨고 유부남과 살고 있으니 뽕을 잘 빼느라 그러겠죠. 남의 물건을 새로 사서 선물을 하느니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서 남에게 적선하듯이 물건을 하사하면 고맙게 받아란 태도였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신우의 물건을 탐내어 달라붙는 친구들도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몇 번 받아 처먹었더니
아예 저를 거지로 알더라고요. 앞서 말한 대로 신우의 친구란 여자들이 대부분 이혼녀들이나 다 그렇고 그런 부류들이라서 그런지 거짓대들이 따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와 내 친구들은 맨날 나한테 줄 것 없냐고 물어. 내 물건을 너무 탐낸다니까. 그건 네 친구들이 다 거짓대들이라서 그러는 거야. 네가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 멍충아. 늘상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특히 내 앞에서 더 그랬어요. 아는 척도 많이 하고요. 한 번은 그날은 어느 주말이었어요. 신우이가 할 말이 있다며 오라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랬습니다. 어머, 나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물건도 정리할 시간이 없네. 라며 일종의 자랑처럼 말했죠. 그러더니 자기 방에서 한참을 뒤지더니 아주 중요한 선물이라며 뭔가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볼게, 이거 한번 써봐.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신우이는 고급스러운 박스를 들고 나와서 무심한 듯 말했어요. 박스 안을 보니 아직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한 번은 사용했던 흔적이 있었던 제품들이었어요. 고급 브랜드에서 나온 미니 드라이어와 그 전에 쓰던 비싼 화장품들이었죠. 이건 내가 다 써보고 괜찮아서 그러는데 너도 써봐. 1+1으로 샀는데 나 요즘 다른 거 써서 필요 없으니까 아까운 물건인데 그냥 주는 거야. 내 똘마니들이 자기네들 다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옳게 주려고 꼼쳐둔 거야. 신우이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선물을 주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그런데 그 물건들은 사실 아직 사용감이 남아있었고 비닐 포장도 조금 찢어져 있었죠. 그네 표정은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아깝지만 이런 걸 준다는 자부심이 묻어났죠. 저는 얼른 그 선물을 받아들고는 마음에도 없는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하고 웃으면서도 내심 이 물건들을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선물을 주는 느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고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받을 때의 느낌이 있잖아요. 신우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형님, 버릴 물건이 많은 것 같은데요. 더 있으면 주세요. 당근에다 내다 팔게요.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라며 그러더군요. 뭐야? 당근에 판다고? 그게 어때서요?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내가 형님 성의를 무시했으면 안 받았겠죠. 써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내 타입도 아니라서 당근 나눔을 한 건데 뭐 어때서요? 참 이상하시다. 그러자 얼굴이 푸르락거리며 중고 도로 다 뺏어갔습니다. 도로 이리 내놔. 할 짓이 없어서 내 물건을 당근에 팔아? 돈이 그렇게 궁해? 당근에다 팔게? 형님이 선물이라고 준 거예요. 당근에다 돈 받고 팔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무료 나눔인데 그것도 한 번 쓴 상품이라고 가치가 없다고 안 가져가요. 그래서 쓰레기장에 다 버렸어요. 그러자 그 말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는지 어쨌는지 올케, 감히 내 성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올케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똑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거지가 아니에요. 형님 똘마니도 아니고요. 그리고 형님 쓰레기통도 아니에요. 심심하면 한 번씩 불러서 이런 걸 던져주는데요. 그동안 싫어도 싫다는 티 안 내고 받아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형님이 저를 거지 취급하는 것 같아서요. 그건 참을 수가 없네요. 이런 걸 주려고 바쁜 사람 오라가라세요? 형님은 무자식의 상팔자이지만 난 애가 둘씩이나 있는 사람이라 바빠요. 다음엔 불러도 오지 않을 테니까 부르지 말아요. 알았어요? 라고 말하고 곧바로 나왔습니다. 나가는데 내 뒷꼭지에다 대고 치라를 떨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무시해버렸어요. 꼴도 보기 싫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대신 받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주면서 내게 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신우는 자기 물건을 주면서 아주 뻔뻔하게 내가 많이 쓰고 남은 거니까 너무 아끼지 말고 써. 나도 잘 썼는데 그만큼 네가 쓰기엔 충분히 좋은 물건이야. 라고 덧붙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준 선물이 그만큼 가치 있다고 믿었고 마치 제가 그것을 받는 것이
특혜를 받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공주나 왕족이고 나는 지네들 콩고물이나 떨어지는 거 줘먹는 하냐나 거짓쯤으로 여기는 그 태도가 갈수록 더욱더 더해가니까 구역질이 나려고 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에도 신우이가 준 것을 집에 가져와서 보니 그 화장품은 사용기한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고 드라이어도 예전과 같은 성능을 내지 못할 정도로 사용감이 남아 있었어요. 그 물건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그런 물건을 특별히 하사하는 듯한 그 오만한 태도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별 거지 같은 것을 주면서 잘 쓰라고 주는 신우의 마음 씀씀이가 상당히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는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우이는 변함없이 가끔씩 그런 방식으로 쓸데없어서 그냥 버리기 아깝다는 명목하에 자신이 쓰다 본 물건들을 변함없이 주곤 했어요. 그러고선 꼭 말하곤 했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주는 게 진짜 큰 선심을 쓰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주는 거야. 내가 안 받으니까 이번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한 보따리씩을 보내더라고요. 남이 보면 신우이가 올케 언니를 엄청 챙기는 줄 알겠더이다.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나 연맥이려고 그런 건가요? 사실 그 물건들은 그녀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넘겨주는 것들이었는데 그녀는 항상 자기한테 대단한 선물을 주는 것처럼 여전히 그랬습니다. 마치 신우이 그녀 자신이 내가 너무 대단해서 너는 나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내게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나를 우롱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보따리 들고 온 신우이의 물건을 죄다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어머니가 쓰시던지 형님한테 돌려주던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형님한테서 물건을 받아오지는 마세요. 아셨죠? 그래도 이게 다 새 것이나 마찬가지요. 미자가 싼 것은 안 쓴다. 버리긴 아깝고 그래서 너한테 주는 건데 그러냐. 그럼 어머니가 쓰세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쓰냐. 그러지 말고 애써서 준 거니까 네가 써라. 그럼 두고 가세요. 제가 다시 퀵으로 보낼게요. 당근에 내다 팔기도 귀찮네요. 그 후로는 시어머니가 다시는 신우이 심부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지 얼마 후에 신우이 생일이 다가와서 시댁으로 모이자고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날은 제가 신우이에게 생일 선물을 준비한 날이었어요. 작은 신발 한 켤레를 골랐어요. 제 신발장에서요. 저도 똑같이 할 생각이었습니다. 여름이라 적당한 플랫 슈즈 하나, 단정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라 그녀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요새 산 신발 중에서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웠어요. 딱 3번 신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색상이 튀고 화려해서 자주 신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두 아이들의 엄마라서 별로 유용하지 않아서요. 딱 신우이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고른 거라 아마도 너무 평범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신우이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포장 박스도 새로 사서 샌드를 넣어두었기에 겉보기엔 영락없이 새 제품인 줄 알도록 나름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임에서 신우이는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자마자 좋아 죽더라고요. 어머, 올케, 신발이라고 했지? 어디 메이커야? 어디서 샀어? 하지만 그건 잠시 선물을 꺼내보더니 순간 눈빛이 확 변했습니다.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불만이 섞인 얼굴을 하더니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내 선물 맞아? 네, 제가 가장 아끼던 샌들인데 형님한테 특별히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딱 3번 신었어요. 새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형님도 나한테 형님이 가장 아끼던 거 선물로 주셨잖아요. 저도 많이 받았으니까 아까워서 못 신는 거 드리는 거예요. 흑빛이 된 신우의 얼굴이 이내 화를 내면서 내가 준 샌들을 바닥에 던졌어요. 내가 우스워? 왜 네가 신던 신발을 선물로 가져와? 형님이 쓰던 걸 저한테 준 선물은 당근에 내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길래 그냥 버렸지만요. 왜 형님은 주면서
내가 주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랬더니 저한테 악을 쓰며 땡깡 오지게 부렸습니다. 그러자 신우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주는 성의가 있는데 이렇게 버리면 쓰나. 그러게 다른 사람한테 주는 선물은 정성이지.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할 말이 없겠구먼. 당신이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지. 신우이가 그 말에 더 화를 냈어요. 당신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이야? 곧다이로 말할 거야. 그러자 신우이 남편이 고개를 돌리며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내가 거지야? 이따위를 들고 와. 신우의 그런 돌발 행동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어요. 형님, 내 성의를 무시한 거예요? 내가 제일 아끼던 거를 남도 못 주고 특별히 형님의 생일 선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땅바닥에 내 팽개치다뇨. 형님도 형님이 쓰다가만 물건으로 내게 선물이랍시고 주곤 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형님은 나를 무시해서 그랬던 거예요? 대답해봐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선물을 던져버리다니 어디에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예요? 메이야? 인연이 터진 입이라고 막 놀릴 거야? 저한테 약을 써대며 막 달려들 기세였어요. 저도 이때를 기다린 터라 만만치 않게 되들었습니다. 인연? 내가 그동안 너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형님 대접을 해줬는데 너 말 똑바로 해. 난 엄연히 네 오빠의 부인이야. 서열로 따지자면 네가 나를 상전으로 모셔야지. 내가 네 웃전이라고. 콱 뒤지기 전에 조심해. 수준이 낮은 애한테는 그 수준에 맞게 대해줘야 하는 법이었어요. 나처럼 고상하고 예의를 다 따져가며 대하다간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사실을 그동안 지켜봐오면서 깨달았거든요. 갑자기 돌변한 내 태도에 거기는 모든 식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우의 물상식간 행동보다 제 행동이 더 쇼킹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말렸습니다. 자기야, 참아. 오늘 저 인간 생일이잖아. 자기답지 않게 왜 그래? 식구들이 다 보고 있잖아. 우리 애들도 보고 있고. 저리 비켜. 오늘부터 서열 정리를 확실히 해야겠어. 신우이 너 나한테 또 한 번 깝치면 국물도 없어. 그런 날을 신우이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었죠. 거실 바닥에 던져버린 내 소중한 샌들을 다시 짚더니 내 얼굴에다 세게 던졌습니다. 야, 이런 개 뺐다고야.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지랄이야. 너 나한테 오늘 뒤졌어. 뱁새만한 눈을 어찌나 크게 찢어서 성형을 했던지 그 큰 눈에 생일이랍시고 화장은 정성스럽게 했는지 어쨌는지 시커먼 두 눈이 더 커지니까 호랑이 눈깔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라고 하는 순간 두 발톱을 세우며 내게 돌진하는데 한순간 퍽 소리가 나더니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신우이가 내게 몸을 날리자 남편이 주먹으로 한 대 박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퍽 소리가 났고 나중네 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신우이에게 남편이 그랬어요. 너 감히 내 앞에서 네 올케 언니한테 달려들어? 이게 어디서 함부로 되들어? 너 나한테 오늘 죽고 싶냐? 네 생일에 제사상 차려주랴? 완전히 제대로 남편 한 방에 맞았는지 잠시 동안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거기는 모든 식구들이 아무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자 서러웠는지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신우이 남편인 노친네는 그냥 뒷짐만 지고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편을 들래야 들 수가 없었던 거죠. 대자로 나자빠진 상태로 엉엉 울어대던 신우이가 이제는 시부모님을 향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랬습니다. 엄마, 아버지, 전현이 저랬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자 남편이 또 신우이 면상에 얼굴을 디밀고 그랬어요. 전현이 뭐냐? 앞으로는 올케 언니라고 해. 오늘은 네 생일이고 뭐고 없어. 나한테 죽고 싶지? 남편이 서슬퍼렇게 노려보며 말을 하자 무서웠는지 입을 꾹 다물고 침을 꼴딱 삼키더라고요. 웃겨. 남편이 또 정신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네 언니한테 함부로 할 거야 말 거야?
올케라고 부르지도 말고 깍듯이 올케 언니라고 불러. 알겠냐? 대답해. 대답 안 해? 그랬더니 남편이 무섭긴 했는지 찌꺼리만한 목소리로 그랬습니다. 알았어. 올케 언니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도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 남편이 한 번 더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너 우리 애들 엄마를 만만히 보고 함부로 하던데 그런 거는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요. 네가 내 손에 죽기 싫으면 다시는 그럴 생각 말아야 할 거다. 남편이 신우이를 그렇게 무섭게 몰아치자 한풀 꺾인 모습이었어요. 죽어라 날뛰더니 주섬주섬 일어나더라고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남편이 또 그랬어요. 네 올케 언니한테 사과해. 지금 당장. 도저히 그렇게는 못한다는 표정을 짓자 남편이 한 대 더 쥐어 팰 것처럼 다가오자 하면 되잖아. 올케 언니 미안해. 성의가 없다. 복창 안 하냐? 올케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도 그 눈빛은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내게 올케 언니라고 부르고 나한테 함부로 반말도 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대답해봐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남편이 신우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매부, 미자를 데리고 가주세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위아래도 몰라보면 매부 앞이라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랬더니 빛나리 신우이 남편이 머쓱한 듯이 신우이를 일으켜 세워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시부모님도 저에게 무식하게 달려들려고 했던 그 악바리 신우이에게 투덜거리며 한마디씩 하셨어요. 저거 언제나 속을 차릴까. 자기는 자기가 쓰던 물건으로 맨날 선물로 주면서 왜 올케 언니가 준 거는 못 받겠다는 거요? 소가지가 하나도 없네. 그렇게 해서 그날 신우이 생일 파티는 완전히 파토가 나버렸습니다. 자칭 공주과나 여왕과라서 무슨 대단한 왕족 대접을 받고자 했을 텐데요. 어린 판푼어치도 없었죠. 그렇게 해서 그날 신우이 생일 파티는 일찌감치 쫑이 나버렸고 신우이에게 아주 임팩트 있고 강렬하게 내 의사를 전달을 했으니 다신 옷 정리나 신발 정리를 하고 난 뒤 쓰레기들을 제게 보내진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쌤통이었어요. 시댁을 나와서 남편에게 제가 그랬어요. 잘했어. 그래야 내 애들 아빠지. 그 후 얼마간의 시간 동안은 신우이 상반떼기는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봄날이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베란다 창으로 스며들고 둘째 아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아침 입덧으로 겨우 토스트 한 조각을 삼킨 뒤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셋째 아이의 초음파를 보고 온 참이었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그 작은 생명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당신 닮았나 봐. 그거 어떡해. 하며 남편과 웃던 그때까지만 해도 이 행복이 누군가에게 밉보일 줄은 몰랐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신우의 상판떼기. 그러나 그렇게 빨리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에게 셋째가 생겼거든요. 저와 남편이 셋째의 임신 소식을 알리기 위해 시댁을 방문했더니 거기에 금비상이 있더라고요. 무시해버리고 바로 시어머니께 남편이 기쁘게 이실직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셋째 가졌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환하게 반기셨습니다. 진짜냐? 오메, 이번에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경사다, 경사야. 잘했다. 엄마, 지금 칠주라서 조심해야 해요. 엄마가 우리 애들 좀 자주 돌봐주세요. 그러고 말고 임신 초기니까 피곤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알았냐? 그날도 시댁에서 마주쳤을 때 제가 아이 초음파 사진을 시어머니께 보여주자 신우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어요. 갑자기 물잔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손에 쥐고 있던 티슈를 괜히 꾸기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참 잘도 낳는다. 셋째까지. 대단하네.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못 낳는 것보단 낫다.
그 말에 분통이 터졌는지 시어머니한테 지랄을 떨었습니다. 배려는 눈꽃만큼도 없네. 나 지금 뭐 때문에 병원 다닌 줄 알면서도 이렇게 셋째까지 자랑하는 거야? 이 정도면 나랑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예의가 없어. 네가 애가 없으니까 오히려 축하를 해줘야지. 왜 네 눈치를 봐? 엄마,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딸한테 할 소리냐고? 너는 오빠네가 셋째 가는 게 불만이냐? 어째 말하니 꼬락 서니까 그 모양이냐? 저번 때처럼 네 오빠한테 혼나고 싶어? 이게 약발이 다 떨어졌나? 오늘 또 뒤지게 혼나야 정신을 차릴 거야. 뭐예요? 엄마는 내 친엄마가 맞아? 보통은 다 딸 편인데 엄마는 왜 그래? 편을 들어줄 게 따로 있지. 네가 지금 오빠네가 셋째를 가는 게 불만인 거 아니냐? 네가 그런 심보를 갖고 있으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지는 애를 못 가져서 한다리면서 어째서 오빠네가 셋째를 가졌는데 심통이야? 구구절절 시어머니가 옳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술 더 뜨더라고요. 나는 요즘 병원 다니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다들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임신이 쉬웠으면 내가 왜 병원에 들락거리겠어? 그런 날을 두고 뭐 하자는 거야? 올케니 둘이나 있으면서 셋이나 낳겠다니. 세상이 참 불공평하지 않아? 적어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 말해야지. 안 그래?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신우이 앞에서 조용 입만 닫고 있는 게 배려는 아니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였죠. 그날 저녁 신우이가 또다시 제 임신 얘기에 시비를 걸며 혀를 끌끌 차는 걸 보자마자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가 애를 못 낳는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왜 불평불만을 엉뚱한 데다 가는 거죠? 내가 내 아이를 임신한 게 그렇게나 배 아파요? 뭐? 계속해서 아가씨, 아가씨라고 할 거야? 그리고 누가 옳게 보고 뭐라 했어? 단지 나를 좀 배려해서 적어도 내 앞에서 자아당질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야. 미쳤어요? 내가 왜 아가씨 앞에서 뚫린 입으로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해요? 듣기 싫으면 아가씨가 귀 막고 살면 되는 것을 왜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자 팔딱팔딱 뛰면서 그러더라고요. 너 계속 아가씨라고 하면서 날 우습게 할 거야? 마음대로 생각해요. 아무튼 웃겼어요. 신이가 언제부터 애를 갖고 싶었다고 저러는지. 애를 갖겠다고 한 여자가 외간 남정네들 술자리에 쫓아다닐 궁리를 해? 웃기고 자빠졌네.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자신 아픔 이해받고 위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은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못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신우이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임신 소식은커녕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도 대충은 다들 알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워낙 연애가 잦았고 자주 바뀌는 남자 친구들과의 관계가 분명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건 대충 짐작이 갈만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내심 포기하고 있었어요. 신우가 뻘짓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시부모님의 말도 안 듣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녔으니 임신을 한두 번 한 걸 보셨겠어요. 첫 임신에 유산하거나 중절 수술을 하게 되거나 유산이 2번 이상 반복을 하게 되면 습관성 유산으로 진행이 되어서 불임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건 내 나이 또래 여자라면 다 아는 상식입니다. 유산도 임신과 출산과 똑같이 몸이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중절 수술을 한 후이든 유산을 한 후이든 똑같이 몸을 잘 추스려야 하는데 보통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신우이가 불임인 거 어쩌면 당연한 이치였어요. 신우이가 특별히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댁과 자기 남편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삼신 할머니가 그런 신우이한테 쉽사리 아이를 허락하시겠어요? 하는 집마다 꼴불견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나서서 한마디 해주시니까 그냥 그날은 잘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신우이 생일날에 나한테 달려들다가 남편 주먹을 한 방 맞은 것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것이 약이 오를 대로 올랐는지 막 기어오르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그냥 신우의 면상을 보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우이가 없는 데서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셋째 아이의 사진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안방에 들어오자마자 신우이가 방문을 확 열어 제끼더니 내게 그랬습니다. 옳게 당장 나와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그 말에 남편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너 또 시작이냐? 내가 올케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냐 안 했냐? 어째서 말하는 뻔새가 그 모양이야? 올케가 뭐야 올케가? 네 윗사람이야. 알았어? 그래도 남편 말을 무시하고 그랬어요.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내가 얼른 일어나서 신우이를 안방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가씨가 할 말이라는 게 뭐예요? 너 아까부터 나를 내리깔고 자꾸 아가씨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럴 거야? 형님이라고 안 불러. 그건 이합 전에 다 호칭 정리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아가씨 오빠한테 가서 말해요. 뭐야? 정말 이럴 거야? 나랑 싸울 참이면 나는 노땡큐이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내 뱃속에 셋째 아이한테 부정타니까요. 그러자 불그락 부르락 거리며 약이 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하길래 돌아서서 안방으로 가려고 했더니 뒷꼭지에다 대고 그러는 겁니다. 너 셋째 낳을 거야? 이게 또 뭔 소리야? 내가 안방으로 가려다가 놀라서 뒤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안 닿으면 어쩌라는 건데요? 어쩌긴 어째. 너도 알면서 그래. 내가 뭘 안다고 그래요? 정확히 말해봐요. 내가 애를 안 낳는다고 하면 내 뱃속에 있는 애는 어떡하라고 그런 말을 하죠? 애가 둘씩이나 있는데 셋이나 낳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나를 완전히 열받게 했습니다. 셋째가 그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 말 하려고 불렀어?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오빠가 나락가게 생겼는데 내가 상관한 게 생겼어? 나락? 왜 나락가는데? 너는 애기 낳는 게 취미라서 순봉순봉 낳으면 될 줄 알지만 우리 오빠는 애 새끼 먹여 살리느라 뼈골 빠져. 네가 뭔데 자꾸 애 새끼 퍼질러 놓냔 말이야. 잔말 말고 셋째 낳지 마. 너 혹시 내가 셋째를 가지니까 질투가 폭발했냐? 지금 나를 질투하는 거야? 뭐? 질투? 어이가 없네. 웃기고 자빠졌네. 질투? 내가 너 같은 걸 두고 왜 질투해? 꼴값 떨고 있네. 네가 나랑 비교 자체가 되니? 그리고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 오빠한테 한 번 더 착살이 나봐야 정신을 차릴 거니? 난 네 오빠의 금쪽 같은 마누라야. 그러니까 올케 언니라고 부르고 나한테나 반말하지 마. 내가 네 상전이라는 거 잊지 마라. 알았냐? 몰랐다. 어쩔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피아냥거리면서 또 한 번 그러더라고요. 너나 우리 오빠 고생시킬 생각이랑 마셔. 애가 둘이면 됐지 셋이 뭐냐? 셋째는 낳지 마라. 알았어? 또 한 번 그러길래 이 정도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셋째를 가진 게 아가씨 인생에 무슨 영향이 있어? 그리고 너한테 손해 날 일 있니? 내 인생 내가 계획해서 사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해? 내가 너처럼 아무데나 굴러다니다가 임신하면 중절수술하고 다니는 그런 못돼 처먹은 인간인 줄 아냐? 그 말에 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제 안에 쌓여있던 게 터졌거든요. 내 아이는 축복이고 내 가정은 내 인생이야. 아가씨가 불임이면 불임인 거지. 남 행복까지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려? 하여간 왼수가 따로 없네. 뭐? 말 다 했어? 왼수? 그래, 이미 생긴 애를 어떻게 낳지 말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입주댕이가 터졌다고 다 입주댕인 줄 알아? 네 입주댕이 때문에 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다. 두고 봐. 어휴, 뱃속에 내 아기가 들을까 무섭네. 그러면서 안방에 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나와봐.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간
남편을 본 신우이가 바깥으로 주랭랑을 치고 도망쳤습니다. 신우이가 제일 무서운 인간이 신우이 오빠인 남편이었거든요. 앞전처럼 처음 맞을까 싶었는지 알아서 자리를 피했어요. 아가씨가 나더러 우리 셋째를 낳지 말래. 우리 애가 뱃속에서 그런 소리를 고모란 여자 입에서 들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 그러자 남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자가 도망간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환장하겠네. 사실 신우이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임신 소식은커녕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도 대충은 다들 알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발랑 까져서 연애를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하더라고요. 처음엔 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9살인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었으니 스스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셈인데 누굴 원망하겠어요. 제가 너무 신우이 흉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 아니냐고 하실 테지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본인 입으로 떠들어대고 다녔습니다. 둘 중 하나인 거죠.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 진짜로 남자들과의 연애가 인생 목표이거나 아무튼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시부모님이 쉬쉬하지만 신우이가 스스로 밝힌 임신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게 그랬었어요. 임신이 너무 잘 되어서 걱정이더만 이젠 임신이 안 돼서 걱정이네. 왜 아기를 낳기 싫을 때는 생기고 아기를 가지려고 하니까 안 생기는 거야? 웃겨 정말. 그래서 그때 내가 물었었죠. 어머, 형님이 임신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말이라고 해. 그때가 내가 몇 살이었더라? 19살 때부터 임신을 했었어. 그럼 아기는요? 애기? 19살에 임신을 했는데 나오면 되겠어? 그냥 지웠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걸 보고 기절초풍한 줄 알았습니다. 지웠다고요? 어떻게 해요? 뭐 알면서 그래. 병원에 가서 중절수술했지. 내가 애인데 애를 낳으면 되겠어? 준비도 안 되어서 애를 낳으면 내 인생 쫑나게? 너무나 놀라워서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세요? 엄마도 알아. 중절수술하는 거 별거 아니더라. 그냥 한 30분 만에 수술이 끝나고 바로 퇴원하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 이후에도 중절수술을 몇 번 더 했어. 네? 애기 아빠도 동의했어요? 그래도 생명인데. 동의는 무슨 동의? 애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그때부터 생명이야. 내 몸을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래? 웃겨 정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쩜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늘나라로 보냈을까? 정말 인간은 너무 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구역질이 나서 속이 울렁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게 내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는 건 지우라는 건데 이대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내 소중하고 소중한 귀한 생명인 내 셋째 아이에게 행한 신우이의 망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기에 저는 신우이를 응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신우이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내게 떠벌렸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사실 남편이 믿지 않을까봐 직접 들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우이가 내게 했던 신우이의 남자관계나 유부남 모임에 초대가 되어서 그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얘기를 그대로 녹음을 해둔 게 있었어요. 그땐 별 생각 없이 그 녹음 파일들을 갖고만 있었는데 홧김에 신우이 남편에게 싹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신우이 남편이 바로 연락을 해오더군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아가씨가 자기 입으로 자랑스럽게 말한 그대로예요. 뒷조사해보시면 아가씨에 대한 실체를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신우이가 내게 한 막말은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내가 신우이를 용서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이상 신우이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세상에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내게 함부로 짓거렸던 그녀의 말과 행동은 비수가 되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추가적으로 나만 혼자 알고 있었던 신우이의 비밀스러운 사실을 신우이 남편에게 또 보냈습니다.
신우이가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에서 들은 소문, 술집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찍힌 사진, 비공개 SNS 계정에 올라온 외간 남자와 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의 캡처본이었어요. 며칠 후 신우이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싸늘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뒷조사를 했는데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처와 이혼까지 해가며 미자와 결혼을 했는데 제가 바보였네요. 감사했습니다. 미자와는 이젠 끝인 것 같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다 백녀식 게임에 넘어가서 저 자식을 버렸는지는 몰라도 신우이 이중 생활을 제대로 봤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을 테죠. 신우이는 평소처럼 자기 집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늘 그랬듯이 고개를 높이 쳐들고 핸드백을 든 채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신우이 남편은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TV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정적만 흘렀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신우이 말에 신우이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호텔 로비, 신우이가 다른 남자의 팔에 안겨있는 모습. 그 다음 장은 술집 VIP 룸에서 다른 남자와 마주 앉아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장은 미자 주상이라고 쓰인 비공개 계정 캡처 화면. 이게 뭐야? 신우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신우이 남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거 다 네 얘기야. 너 몇 명이랑 놀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오해야. 그냥 친구야. 친구? 친구랑 호텔을 가고 친구랑 손을 잡고 여행을 가? 남편의 목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찾아온 것처럼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오빠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런데 이거 다 어디서 났어? 그게 중요하냐? 넌 나를 네 호구 외에는 인간 대접한 적이 없었어. 맨날 잘난 척, 불만, 비아냥. 그리고 뒤에선 이 짓을 하고 있었네. 나를 뭘로 본 거야? 신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더 웃겼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다들 날 무시하고 애는 안 생기고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남자 여러 명 만나고 SNS에 여행 자랑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여자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썼어? 내가 그걸 다 봤어. 그 더러운 계정. 네 친구가 캡처해서 다 넘겨주더라. 사례금을 준다고 하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캡처를 해주던데. 네가 미쳤냐? 너 때문에 내가 어떤 희생을 각오를 했는데 나를 배신해? 신우이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빼박 증거들이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 남편은 냉정했어요. 이제 난 너한테 연민도 없고 애정도 없어.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인격살인이야. 오늘부로 끝이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이미 준비된 이혼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도장 찍어.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제서야 신우이가 신우이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오빠, 내가 실수한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신우이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장 찍어. 빨리. 그리고 또 신우이에게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리 캐리어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네 물건 다 챙겨서 당장에 나가. 그 말에 신우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전히 싸늘한 눈빛의 신우이 남편. 얼마나 겁이 났는지 손에 들린 핸드백이 덜덜 떨렸습니다. 네 몸에 걸친 거 모두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싹 다 내놓고 이 추리닝만 입고 떠나. 명품 백과 내가 준 다이아 반지 액세서리 몽땅 여기에 두고 떠나. 오빠, 제발 그러지 마. 이건 내 거야. 오빠가 준 거잖아. 신우이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 그건 내 아내였던 사람한테 준 거지. 지금 넌 그냥 쓰레기야.
그리고 그는 신우이 앞으로 걸어가 손가락에서 반지를 직접 빼앗았습니다. 신우이가 정하려 하자 손목을 잡고 냉정하게 밀어내버렸어요. 그 반지 내가 산 거지? 지금 네 손에 낄 자격 없어. 내려놔. 신우이는 움찔했습니다. 반지를 꼭 쥐고 고개를 저었어요. 신우이의 자랑거리였거든요. 신우이 남편이 강제로 뺏었어요. 그리고 또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신발장에 있는 거 아무것도 건드지 말고 맨발로 떠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더 깔짝대지 마. 다음은 목에 건 그거야. 신우이는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18K 금 체인에 큐빅이 박힌 고급 브랜드 목걸이. 남편은 그 손을 툭 치며 말했어요. 나랑 여행 갔던 날 사준 거 기억나? 근데 그날 밤 넌 다른 놈이랑 메시지 주고받고 있었더라. 목걸이도 벗겨졌습니다. 지갑도 내놔. 뭐? 신우이는 사색이 되었어요. 몸에 걸친 거의 모든 것, 즉 돈이 될 만한 것은 몽땅 뺏겼습니다. 네가 입던 속옷이랑 화장품만 챙겨가. 그 외엔 다른 건 손도 대지 마. 신우이 남편이 캐리어 가방에다 아무렇게나 신우이의 속옷과 물건들을 다 처박았어요. 신우이가 쓰던 칫솔, 비누, 화장대에 있던 여러 물건들을 쓰레기 치우듯이 캐리어에다 쏟아부었습니다. 신우이의 속옷도 몇 개만 챙겨서 쑤서 박았고요. 오빠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라고 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만 신우이에게 던져줬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거 먹고 당장에 떨어져. 너는 이제 거지야. 당장에 꺼져. 신우이는 할 수 없이 맨발로 현관을 나섰고 그 오밤중에 신우이 남편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머리칼은 축축히 젖었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건 10,000원짜리 한 장과 캐리어 가방과 대충 담은 비닐봉다리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이 남편은 그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법적으로도 모든 재산 분할을 막았습니다. 신우이 남편의 냉정함은 무서우리만치 단호했습니다. 산 거지도 그런 거짓골은 아닐 거예요. 갈 곳이 어디겠어요? 친정집뿐이었습니다. 그날은 하필 비오는 저녁이었어요.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거리는 소리에 평소엔 조용했던 시댁마당이 웬일인지 어수선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우이의 귀환이었어요. 어떤 몰골로 찾아올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뭐야? 나는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시댁집 문 앞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고 신우이가 내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발도 없이 맨발이었어요. 생각보다 쇼킹한데? 비에 젖은 긴 머리는 얼굴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들고 온 건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와 봉지 몇 개뿐이었어요. 신우이가 배를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어휴, 세상에. 미자야. 무슨 꼴이야 이게. 그 모습은 마치 세상 끝에 서 있는 듯한 인생 다 산 듯한 모습이었고 처참했습니다. 웃기게도 신우의 첫마디가 그랬다네요. 엄마, 택시비가 부족해. 5,000원만 줘요. 딱 봐도 급히 쫓겨난 행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 신우의 행색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가 신우이 남편의 가정을 파탄을 시키고 결혼을 하겠다고 할 때도 그렇게 불안하고 얼마나 이 결혼이 오래 갈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졌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나 빨리 신우이가 쫓겨나와 빈털털 인생이 될 줄은 몰랐기에 예상은 했던 바였지만 마냥 반갑지만은 않으셨대요. 시어머니는 벌벌 떨고 있는 신우의 손을 붙잡고는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고 있어? 얼른 들어와. 나는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기 때문에 주말이라 일부러 시댁에서 하룻밤을 지냈어요. 신우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임신 초기라 몸도 피곤도 하고 휴식도 취할 겸 내 아이들도 시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돌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네가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하면 시부모님은 정말 반기셨어요. 저는 그날 이제나 저제나 신우이로부터 무슨 소식이 없나 기다렸습니다. 내가 보내준 자료로 신우이 남편이 뒷조사를 분명히 할 텐데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생각보다 그 결과가 빨리 진행되어서 내심 놀랐습니다. 신우이 남편은 단호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린 여직원과의 로맨스로 단칼에 처자식을 버리고 신우이와 결혼을 했듯이 신우이도 아니다 싶었는지 바로 버리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시댁에 머물면서 신우이가 과연 쫓겨나오나 어쩌나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쫓겨나오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몰골을 보니 얻어 터지지는 않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입가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기다리던 그림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내게 오만 가지 진상을 부리던 신우이가 내 앞에 거짓골로 나타나는 것을 볼고야 말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오늘 그 통쾌한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줄 모르겠더이다. 저는 그 리얼한 모습을 내 두 눈에 담기 위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아가씨가 온 것 같네. 이 시각에 웬일일까? 응? 미자가 이 밤중에 왜? 글쎄 한번 내려가 보자. 짐 싸들고 온 것 같은데? 그러자 남편이 대번에 그러더군요. 미자 그거 쫓겨난 거 아니야? 쫓겨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 내 여동생이지만 어지간해야지. 빙고 쫓겨난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못된 먹은 신우이 내가 박살내버렸다. 내려가서 그 상판댁 한번 보러 가야겠다. 어떤 얼굴로 나를 대할지 궁금하네. 자기야 내려가 보자. 이 시각에 캐리 하나를 들고 들어오는데 무슨 연유인지 물어는 봐야지. 남편과 함께 아래층 거실로 내려온 나는 산거짓골로 거실 바닥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는 신우이를 발견했습니다. 아가씨, 이 오밤중에 웬일이에요?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머리를 내 쪽으로 획 돌려보더니 내가 마치 귀신이라도 되는 양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올케가 왜 거기서 나와? 설마 하니 내가 시댁에 있을 줄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내가 네가 무너진 걸 보려고 여기 있다. 응, 내가 임신 초기라서 많이 피곤해서 말이야. 날도 꾸리꾸리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애들도 봐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신다고 해서 여기서 자고 가려고. 그런데 이 시간에 왜 왔어? 저 캐리어는 뭐야? 그랬더니 흠칫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알 것 없어. 나 오늘 여기서 잘 거니까 올케는 지금 당장 애들 데리고 집으로 가.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쌤통이었습니다. 그러게 나한테 미리 잘하지 그랬냐? 남들이 보면 처량한 신의를 보고서 기분이 째자는 내가 나쁜 올케라고 하겠지만 저 인간이 내게 했던 걸 생각하면 하나도 불쌍하지도 측은하지도 않습니다. 남편 옆에서 그 꼬락서니를 보고 말했어요. 너는 아직도 올케 언니라고 안 한다. 너 딱 보니까 쫓겨난 것 같은데 맞지? 그랬더니 아글아글 써대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그래 나 쫓겨났다 왜? 라고 말하는 듯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기어코 오빠가 뭔데 그따위로 말해. 내가 누군데 감히 쫓겨나? 나 강미자야. 그러면서 또 서럽게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 모양 빠지는 모습을 보고 한심스럽다는 듯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시고는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만이 신우이 목욕물을 받다가 나오면서 남편에게 손을 저으며 눈짓으로 모른 척하라는 신용만 하시고는 신우이에게 그랬어요. 미자야, 물 받아놨다. 얼른 씻어라.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미자가 어린애예요? 이 오밤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는데 엄마는 왜 이런 꼴로 찾아왔는지 묻지도 않으세요? 시끄럽다. 지금은 내일 들어도 된다. 얼른 들어가서 씻어. 라고 하시면서 훌쩍거리는 신우이를 욕실로 들어가라고 재촉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빗까지 맞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캐를 하나 들고 왔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비닐봉지에는 속옷과 세면도구 같은 것들이 삐죽삐죽 삐져나와 있었어요. 한마디로 급히 내쫓김을 당한 흔적이었죠. 신우이를 욕실로 들여보내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희들 앞에서 사위인 신우이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진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 각오하신 듯한 담담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신우의 처참한 꼴을 보니까 대체 무슨 일이 또 터졌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겁이 나신 거겠죠. 신우의 남편은 한참 만에야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미자가 이 시각에 여기로 찾아왔어. 대체 무슨 영문이야? 왜 이런 거야?
신우이 남편은 잠시 말을 않고 뜸을 들였습니다. 왜 말이 없어? 우리 미자가 자네한테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말을 해야 내가 알 것이 아닌가. 그러자 차갑고 담담한 어조로 그러더랍니다. 미자가 말을 안 했나요? 비까지 맞고 와서 씻으라고 들어갔네. 그럼 미자한테 들으시죠. 자네 그러지 말게. 미자하고 안 산 셈인가? 네. 뭐 땜시 그런가? 시어머니는 떨리고 긴장이 되어서 목소리까지 잠기셨어요. 사위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미자가 다른 남자랑 만나고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단호한 말투, 하나도 감정이 섞이지 않는 차가운 목소리.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진짜 그랬단 말인가? 네, 증거 다 있습니다. 사진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는다는 말도 없이 뚝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산 듯한 표정으로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랑 남편 그 모습을 지켜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무척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엄마, 매부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시어머니는 속이 상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면서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가 내가 저런 자식을 낳았을꼬. 나는 생전에 저래본 적이 없었는데 왜 저런 돌연변이가 나와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꼴조꼴 안 보고 살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엄마 말 좀 해봐. 매부가 뭐라고 했길래 그래. 그러자 띠리링 하며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께 날아든 문자였는데요. 신우이 남편이 보낸 거였습니다. 거기에는 신우이가 외간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는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남편의 휴대폰으로 마구마구 보내왔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 모르고 있는 사진도 있었는데 놀랄 놀자였습니다. 뭐야? 한둘이 아니잖아. 이 정도면 쫓겨날 만도 하죠. 그래도 신우이 남편이 신사라서 신우이를 온전한 상태로 쫓아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해서 쫓아내도 아무도 뭐라 못할 것을 쥐어박힌 흔적도 없었으니 신우이 남편도 자존심 한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방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신우이 남편한테서 보내온 그 적나라한 사진들을 열어보시고는 열불이 나서 거실로 나와서 그러셨습니다. 미작, 이 시벌건 어디로 갔냐? 이게 도대체 지금 몇 번째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 쓰겄다.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넋이 나가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제가 위로한답시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가씨 말도 들어봐야죠. 그러자 화딱지가 난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들어볼 것도 말 것도 없다. 당장에 쫓아내라. 이것이 친정이라고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저렇게 배짱 튀기고 바람 피고 다녔던 거요. 이제 나도 지쳤다. 어디 가서 빨리 쫓아내. 얼마나 뿔따구가 나셨는지 밤중인데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남편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매 나 뜨거워. 저걸 어째? 이런 소란스러움을 신우이는 알았는 듯 욕실에서 샤워를 마친 후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젠 시부모님도 예전에 시부모님이 아니셨거든요. 거실에서 시아버지가 신우이를 당장에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신우이가 욕실에서 그걸 못 들었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욕실 안에서도 끽소리도 않고 죽은 듯이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분을 못 참고 거실에 있던 신우이의 캐리어와 비닐봉다리를 들어서 비가 내린 바깥으로 내던졌습니다. 남편도 씩씩거리며 신우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와 함께 열이 받아 있었어요. 두 남자분이 열내고 다니니까 집안 분위기가 험악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우리 두 아이들이 자다가 깨서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으니까요. 신우이 너 오늘 네 제삿날이 맞는 것 같다. 어쩌냐? 신우이는 모름지기 욕실에서 그 소란스러움을 다 들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랬으니 신우이가 욕실에서 쉽사리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때서야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불쌍하게 된 자기의 처지를 가족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고 내친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도 욕실 밖으로 나오지 않자 시아버지가 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서 그랬어요. 미자, 너 빨리 안 나오냐?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여. 안 나오면 문을 부숴버리라니까. 얼른 나와서 내 집에서 나가거라. 그러자 신우이가 욕실 안 문고리를 부여잡고 울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내 발로 집에서 나갈 테니까 방에서 들어가요. 내가 집에서 나간다고요.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면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나가. 나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대신에 절대로 네 면상은 보이지 말아라. 알았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제 네 꼴은 더 이상 안 보고 살란다. 그러시면서 큰 소리로 엄중하게 시어머니한테도 그러셨습니다. 당신도 새겨들어.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하니까 이 사단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젠 우리한테 딸은 없다 손쳐. 알았어? 절대 받아주면 안 돼. 나가서 뒤지든지 살든지 냅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도 내 딸이 아니니까 갈 생각도 하지 마. 알아들었어? 왜 대답을 안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더 이상 저녁꼴을 못 보겠어. 그리고 민수야, 너는 저것이 또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집에 숨어서 들어오는지 잘 지켜봐라. 시아버지가 엄청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저도 뜻밖이었어요. 저렇게 화를 많이 내는 모습은 처음이어서 나도 모르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내가 죄인도 아닌데 죄인 마냥 고개를 숙이고 쥐죽은 듯이 시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그랬습니다. 알았으니까 여보 방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타일러서 내보낼 테니까. 남편에게도 그러셨어요. 민수야, 너도 어여 2층으로 올라가라. 그러자 시아버지가 더 큰 소리로 욕실 문 앞에서 그러셨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여. 미자, 이 요망한 것아, 너 새겨들어라. 네가 오늘 이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면 나한테 뒤질 줄 알아. 내가 오늘 너를 어떻게 할지 나도 몰라. 내가 너 때문에 우세를 산 것이 이것이 몇 번째여.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니까 이 집에 발 들여놓을 생각이랑 마라. 내 눈에 띄면 그날 네 제삿날이여. 알겠냐? 길 가다 만나더라도 아는 척도 말고 어디 가서 우리 집안 식구라고 티도 내지 말어. 알겠어? 그렇게 고상하고 점잖으시던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셨을까요? 그냥 한번 홧김해본 말씀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중에 동네 창가다며 그만하라고 하셨어도 화가 풀리지 않으신지 허리에 두 손을 꿰차고 계속 일장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만하세요. 알아들었을 테니까 당신 말대로 미자 저것이 이 집에 있다간 또 이사가게 생겼어요. 내가 알아듣게 말해서 내쫓을 테니까 그만 방에 들어가 있어요. 당신이 요렇게 욕실 앞에서 지키고 서 있으면 미자가 나오겠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당신 오늘 똑바로 해. 더 이상 저것은 우리가 챙겨줘야 하는 어린애가 아니여. 당신이 오늘 미자를 내쫓지 않고 또 어디다 숨겨주거나 그랬다간 당신도 여기서 쫓겨날 줄 알아. 알았어 몰랐어? 에휴 알았어요. 그만 소리 질러요. 소문날까봐 무섭네. 이웃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해요. 그만하라니까요. 내가 미자를 내보낼 테니까 당신은 방에 가 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희 부부에게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미자가 니들한테 가더라도 절대 받아주지 마라. 틀림없이 내가 쫓아내면 니그들한테 갈 것인디 니들까지 망칠 것이다. 알았어? 왜 대답이 없어? 그래서 남편과 제가 동시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뒤에 시어머니 등에 떠밀려 시아버지가 마지못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한숨을 돌린 시어머니가 신이가 있는 욕실로 문을 똑똑하고 놓고 하면서 그러셨어요. 미자야, 다 씻었으면 얼른 나오니라. 네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 얼른 나와. 그제서야 빼꼼히 욕실문을 열고 나오는 신우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머리는 마저 말리지 못해 젖어 있는 채로 시아버지가 또다시 나오지는 않을까 무서워서 안방문을 쳐다보기 바쁘더라고요. 그러다가 거실에 있는 남편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뜨끔했는지 움찔거리더니 욕실에서 나오다가 멈칫거렸습니다. 그걸 보던 남편이 속이 터진다며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전히 거실에 있는 나에게는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신우에게 그랬습니다. 너도 욕실에서 네 아버지 말을 다 들었지? 오늘 네가 집에 있으면 난 내 명에 못 산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할지 나도 몰라. 얼른 머리라도 말리고 나가거라. 나가서 다시는 오지 마. 네 아버지도 저러고 싶어서 그러겠냐? 나도 너한테 정을 뗄란다. 네 아버지가 나오기 전에 얼른 가. 어여. 그러자 서럽다는 듯이 소리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뜻밖의 남편한테 모든 걸 다 뺏기고 몸만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친정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으니 자기 처지가 참 불쌍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기껏 시어머니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돈 한 푼도 없어.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 그 자식이 내 지갑에 있는 돈이랑 내 명품 가방이랑 돈 나가는 거는 다 빼앗아 갔어. 자기 돈으로 산 거라며 치사하기 싫이. 나 거지야. 돈도 없는데 어딜 가라고 그래. 그러자 시어머니도 우라통이 터졌는지 화가 나서 신우이를 쥐어박았습니다. 이 멍충아, 네 남편이 자기 가정도 깨고 니랑 결혼해줬으면 고마워하고 잘 섬기고 살았어야지. 그새를 못 참고 바람을 피워? 누가 그러라고 했어? 내가 딸내미 쫓아낸 사이한테 할 말이 없어서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네가 사람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안 나가? 라고 하시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신우는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는지 놀라서 더 서럽게 울고 자빠졌어요. 엄마, 난 미자야. 엄마까지 그러면 난 어떡하라고 그래. 엄마. 그러자 안방에 있던 시아버지가 다시 나오셔서 그러셨습니다.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아직도 뭐하늘 안 나가고 있냐? 아직도 안 나가고 뭐하냔 말이야? 그러자 놀란 토끼 눈을 뜨고 화다닥 일어나 시어머니 등 뒤로 숨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가, 그거 어디 있냐? 네? 아버님, 뭘 말씀이세요? 그거 말이다. 마당 쓰는 빗자루 어디 있냐? 그거 찾아와라. 내가 이것으로 오늘 끝장을 내고 말 거다. 나 오늘 아무도 말리지 마라. 내 딸을 때려 죽이고 나도 오늘 감옥 갈라니까 말리지 말어. 알았냐들? 서슬퍼런 시아버지 말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신우이가 나 살려라 하며 신발도 못 신고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비오는 바깥으로 내쳐진 신우의 캐리어와 비닐봉다리도 두고 정신없이 뛰쳐나간 모습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의 뒤를 따라 신우의 캐리어 가방과 비닐봉다리를 대문 밖에 있는 대문 천막 밑에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신우이가 챙겨가도록 말이죠. 저도 따라 나갔어요. 신우이는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얼른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내게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너도 미자한테 연락이 와도 도와주지 마라. 죽던지 살던지 냅둬라. 나도 저것 때문에 지쳐버렸다. 딸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야. 그러시고는 휑하니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짐까지 놔두고 어디로 간 걸까? 혹시나 신우가 짐을 가지러 올까 싶어서 대문 천막 밑에 놔둔 신우의 캐럿 가방과 비닐봉다리 옆에서 한참을 기다렸더니 저 멀찌감치서 남의 집 대문 천막 밑에서 비를 피하며 서 있는 신우이를 발견했습니다. 내 눈치를 살피느라 쉽사리 올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알아서 가져갈 테지. 그런 뒤에 신우이가 대문 천막 밑에 있는 신우이 짐을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지켜봤어요. 한참 뒤에 집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한 신우이가 비를 맞으며 캐리어 가방과 비닐봉다리를 들고 비를 맞아가며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신우이, 하루아침에 처량한 거짓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 입주댕이를 잘못 놀린 탓인데 그걸 알라나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나쁘지 않다면 알 것이고 새대가리라면 모를 것인데 아마도 내 생각엔 그저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럴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누굴 탓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